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민간 도심복합 사업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었죠. 대박 입지에서 이 도심복합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오늘은 삼성동 도심복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이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토어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에 있었던 아파트가 14개의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해제가 됐고요. 이 구역 내에도 소규모의 아파트들이 일부 껴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투자로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입지를 살펴봤을 때 강남의 좋은 호재는 다 갖고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영동대로 지하와 있고요. 또 테헤란로 업무지구 있고요. 또 삼성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역에 들어오는 수많은 노선들 전부 다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아타운을 추진했을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구역이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이 현재 추진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 발표된 도심 복합 사업으로 추진을 바꿔서 이어나가고 있고, 가설계를 맡았던 진양건축사무소의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설계안까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용적률을 상당히 높게 적용을 받아서 한 개의 단지로 구성되게끔 지금 현재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안에 있는 건축물들 노후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두 개의 도심복합 사업 종류 중에서 어떤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성장 거점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거 중심형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삼전동 같은 경우는 주거 중심형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둘 다 추진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일단 더 까다로운 성장 거점형을 보면 이 감옥부터 남옥까지 조건을 모두 다 갖춘 지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이 두 개 항목 중에 한 개는 적어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서울 플랜상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이어야 돼요. 그런데 강남구 삼성동이지 않습니까? 도심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또 두 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위치를 해 있어야 되지만 9호선 삼성중앙역은 두 개의 노선이 지나는 노선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감옥에서는 1번 항목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면적은 당연히 5,000제곱미터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구역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의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 시행하려는 전체 면적의 30% 이하일 것,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당연히 충족을 합니다. 라목, 그 밖 용도지역 종류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리고 3종으로 종상향해서 이 법에서 정해놓은 것처럼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받게 되면 3종임에도 맥시멈 용적률 360%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장 거점형으로 진행하겠다. 아마도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노후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20년 기준의 노후도가 중요합니다. 모아타운도 20년 기준 노후도인데 민간 도심복합 사업도 20년 기준 노후도를 40%를 충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구역은 80%죠. 그러니까 충분히 법적인 노후도를 충족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동의가 나올 확률을 먼저 따져보면요. 조합원 수 비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단독 조합원들은 모두 다 반대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요. 지분 조합원 중에 상당수는 찬성을 해서 초기 동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분 조합원의 숫자별 비율이 91%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초기 이반 동의율인 25%는 무리 없이 충족하겠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토지 면적별 50%의 동의를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각 조합원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지 면적의 비율을 봐야 되겠죠. 단독 조합원분들이 40%, 지분 조합원분들이 거의 60%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지분 조합원분들이 거의 빠짐없이 동의에 참석을 해야 한 50% 이상의 동의율을 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구역 내에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강남권에 있는 물건들, 특히나 다세대들에 대한 등기를 한번 떼보면 다세대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소유하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어놓고서 분양을 안 하고 통건물로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 끌고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동의를 과연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입주권이 한 개만 부여되는 도심복합 사업의 특성상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각 개별 호실별로 모두 다 비싸게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자, 조합원별로 가지고 계신 평균 대지 지분을 한번 보면 단독 조합원분들은 모두 다 건축행위가 용이한 평수의 물건을 가지고 계시고요. 최소 60평대부터 넓으면 한 100평 정도까지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단독주택 부지만 하더라도 땅값이 평당 1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께서 거의 60억에서 100억짜리 규모의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동의를 쉽게 해주실 리가 만무하겠죠. 지분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작은 물건도 있지만 굉장히 넓은 하이엔드급 다세대, 그러니까 이제 고급 빌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빌라도 일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조합원이라고 해서 100% 동의로 기울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구역 내에 가장 큰 단지가 여기 있는 삼성동 한일아파트인데요. 한일아파트의 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죠. 한참 이하에다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는 당연히 안 넘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보이고요. 요건을 제가 쭉 따져봤더니 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은 모두 다 부합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만약에 진행됐을 때의 사업성을 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가설계안을 기반으로 해서 대략적인 사업성 정도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전체 대지 면적이 계획기반 시설 제외하고요. 한 5만 4천 제곱미터니까 16,000여 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평균 경과년수는 한 24년 정도로 보이는데 이 구역 내에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은 1000명에 약간 못 미치더라고요. 그중에서 단독 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91분, 그리고 지분조합원, 다세대나 공동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875명가량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조합원 수를 966명으로 봤는데 여기는 1+1 조합원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1+1 혹은 3채 이상까지도 분양을 받을 수가 있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은 제가 알기로는 1+1 조합원의 자격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2채 이상을 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단독 조합원분들은 펜트하우스급의 굉장히 큰 아파트를 한 채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건물들은 이제 청산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설계안을 봤을 때 임대주택을 적지 않은 숫자를 뽑아내야 되고요. 약 한 230여 세대 정도가 임대로 뽑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20평대부터 60평대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설계안을 뽑았을 때 대략적으로 임대 포함해서 한 1860세대 정도가 뽑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이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업은 도심복합사업, 공공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분양분으로 뽑히게 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공분양형으로 뽑히는 물량만 무려 300세대가 넘어가고 임대 제외하고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는 세대는 한 1,400여 세대 정도. 그러면 공공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당 한 7천만 원 정도로 분양을 한다라고 감안을 하면 5구짜리의 분양가는 한 17억 중반대, 그리고 30평대는 한 24억 정도가 분양가의 평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 평균의 한 80% 수준으로 분양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평당 한 5,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평대를 한 19억에서 20억 정도로 받아간다, 이렇게 예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비 부분은 평당 한 900 정도를 잡아서 계산을 했더니 비례율로는 거의 126% 정도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 수치가 비교적 입지에 비해서 낮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물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종전자산 평가 무지하게 비싸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땅값만 해도 평당 1억이 넘어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몇 천만 원 수준에서 평가해가지고는 사업 진행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전자산 평가 평균 금액을 다세대와 단독을 평균했을 때 최소한 1억 2천 정도는 평가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1억 2천 정도를 종전평가 평균 금액으로 넣었을 때 비례율이 한 126% 정도 계산이 되니까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 가장 저렴한 거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일반적인 다세대 중에 투룸 사이즈, 그러니까 전용으로는 한 29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합법적인 발코니 확장을 포함하면 실사용이 한 10평에서 11평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대지 지분은 4.2평인데 이 물건이 현재 매가가 얼마 나와 있냐? 8억 5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매입해가지고 분담금 냈을 때 총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갈까?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20평대 사는데 한 15억 정도, 그리고 30평대는 한 2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주변 시세 지금 얼마냐? 평당 1억 시대가 넘어갔습니다, 벌써. 그러면 그냥 보수적으로 봐서 한 20평대를 25억 정도, 30평대를 35억만 잡더라도 예상되는 안전마진만 최소 10억에서 15억가량이 예상되는 어마어마한 투자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와서요. 과연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일단은 요건은 다 충족을 했습니다. 성장 거점형, 주거 중심형 모두 다 가능한데 또 나머지 요건들도 모두 다 요건에 부합을 했고 사업성까지도 괜찮은데 문제는 동의가 과연 나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모아타운 추진이 실패한 이유는 모아타운의 조합 설립 동의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67%, 그리고 대지 면적의 50%를 기준으로 하는데 모아타운은 빈소법에 근거한 가로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80%, 대지 면적의 67%,
거기다가 다세대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 면적의 50%, 이 조건을 엔드 조건으로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약해졌어요. 도심복합은 일반 정비 사업의 동의율인 67%, 50%만 충족을 하게 되면 조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대행사를 신탁사나 리츠로 선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충족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다세대 문제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건축물 중에서도 단독을 60평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본인 현재 자산이 최소 60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내놓고 아파트 한 채 받아가고 나머지는 종전 평가 금액대로 청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임대 수익만 내더라도 주거용 월세만 1,000만 원 돈 이상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포기하고 아파트 한 채 받고 돈 일부 돌려받고 끝내라? 제가 봤을 땐 단독 조합원은 전체가 다 반대할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또 집단 반대 움직임을 구청이나 시에다가 모아타운 때처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을 수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의견부터 조율해가지고 다시 와라, 이런 식으로 빠꾸를 먹였던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대표적으로 반포 1동이 그랬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동의율 충족하기가 모아타운보다는 한참은 낮아졌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면 투자자가 지금 들어갈 매력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이런 지역들에서 만약에 5억대나 6억대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머물러 있었다면 저라면 한 번은 투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최소 9억에 근접한단 말이죠. 일반적인 지분 4평대의 투룸들이 지금 9억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를 아무리 높게 받더라도 5억대 이상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 너무 저는 투자하기에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투자 금액을 2, 3억대 정도로 좁힐 수만 있다면 안 들어가면 바보인 지역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이미 이런 이슈들을 반영을 해서 호가가 너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율을 충족할 확률이 떨어지는 데다가 묶어두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요. 2, 3억대 투자로 할 수 있는 신통기획 예정지를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받아내기에도 좋고요. 중간에 익스it하기에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통기획이 조합 설립 인가되면서부터 이제부터는 토어제가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토어제가 해제된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입주권을 거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도심복합사업은 입주권을 거래하면 웬만한 요건 충족이 되지 않고서는 청산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자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유리하실 거고, 지금 현재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동의율이 최소 50% 이상까지 끌어올려진 신통기획 예정지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를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에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물건에 대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전화 주셔서 투자 상담 예약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